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죠. 문다혜 씨는. 그렇게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근데 그렇게 딱 그렇게 잘 뽑았네요. 문다혜 씨에 대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소문이 무성했던 문다혜 씨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됐죠. 네, 예, 네. 대상이 됐는데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사에 대한 내용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테니까. 그런데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 반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특히 조국 전 대표 당시 민정수석 시절에 보면 네, 죽창가. 죽창가 네. 울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눈에 띄는 게 보니까 이 문다혜 씨가 보니까 일본에 인연이 많네요. 네, 그 외고 일억과를 다녔던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일본에서 유학했었던 곳, 일본의 대학에서 예. 유학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저는 그거가 문제거나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 잘못은 네, 아니죠. 그건 뭐 극히 뭐 정상적인 거죠. 일억과 가고 뭐 일본에서 유학한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그렇죠. 왜 숨깁니까? 그 자꾸 인정을 안 하거나 그냥 그 부인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반일이 국가의 비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일을 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아, 길을 해야죠. 네, 그 길을 하고 용 일을 하고 예. 어떨 때는 협력하고 우리가 일본이 그 멀쩡히 있는데 그냥 협력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위협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한미일 협력이 중요해지니까 중국 경제가 너무 자국 중심주의로 가니까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일본과 협력하자는 거지. 우리가 무슨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좋았던 정권이 과거에 역대 보수 정권 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일본과 이제 필요에 따라서 협력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냥 반일이 마치 국가의 목표이고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예, 그래 저는 하여간 그것보다는 문다혜 씨에 대해 수사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약, 약간의 그런 감정이잖아요. 아, 그걸 왜 그 전 정권의 일을 또 꺼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하느냐, 이게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감정에 일견 그 일리가 있어요.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이거 되게 시끄러울 텐데 이러면 그러면 이게 전국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조차도.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나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법 감정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있고 그런 증언들이 차고 넘치고 근데 이걸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냥 덮어두고 가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막죠? 어떻게 고위공직자들한테 도덕성과 준법 정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 대통령 가족들한테 지금 100만 원짜리 백 하나 받은 것으로도 검찰에서 대면 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했죠. 네. 그리고 이게 그 다스릴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의율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없으니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기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만도 사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사안은 그냥 저의 객관적인 언론인 과거 언론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100배 1000배는 더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그걸 그냥 덮어두자. 왜 정치 보복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거는 설령 그 피해를 보더라도요. 정부와 여당이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피해가 크더라도 그냥 덮고 넘어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이거야말로 그렇게 되면은 국가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저는 관봉권이라는 걸 기자 생활 30년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물로. 이게 이제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 보내면 한국은행이 정부 부처나 이런 데 보낼 때 쓰는 띠지 두른 그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관봉권을 싸들고 가가지고 한 번에 3천만 원씩 옷을 샀다. 김정숙 여사의 옷을 샀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나왔죠. 사진도 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제보한 맞습니다.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과거의 어느 정권이든 아니면 지금 정권에서 대통령 부인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만은 그냥 눈 감자 덮고 가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21세기 글로벌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수사가 늦었냐? 왜 3년이 지나도록 지금 윤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느냐라는 비판은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2년 지났으니까 그건 이제 없던 걸로 해.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윤건영 의원,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측근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디오에 두 번이나 나왔는데 그 어제 조선일보에 보도된 5천만 원을 김정숙 여사가 김정숙 여사 친구를 통해서 돈을 5천만 원을 붙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붙이면서 땡땡땡 김정숙 이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보낸 거는 2018년이 아니고 2022년에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혼한 딸이더라도 용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또 했고 그리고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2억 5천만 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하면서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을 전달한 부분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에게 그 한 부분은 출판사에서 이벤트 기획을 문다혜 씨가 같이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5천만 원은 빌려준 것이고 2억 원은 다혜 씨가 책 디자인 이런 것을 참여한 부분에 대한 노동력의 대가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예, 해요. 예, 예. 그런데 일단 저는, 노동력의 예. 대가가 2억 원이 될지 말지는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 윤 의원님 말씀에 일단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첫째 2022년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문 대통령 퇴임하기 전 2022년인지 아니면 2022년 5월에 취임했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그 이후인지 이전인지 왜 그 시점을 정확히 얘기 안 하셨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궁금합니다. 저도. 결혼한 딸이라도 용돈 보낼 수 있죠. 그런데 결혼한 딸한테 5천만 원의 용돈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첫째, 둘째, 그 용돈은 직접 주시면 되는 거지. 아니면 직접 송금하시든지. 그걸 왜 친구한테 주죠. 예, 청와대 직원 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이 갖고 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 돈을 가방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청와대 직원이 가지고 네. 친구한테 전달해주고 그 친구가 부통장 입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할까? 예. 그럼 모든 국민들이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용돈을 5천만 원을 그렇게 주셨을까? 유사일에 없었던 일이죠. 딸 용돈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친구한테 무통장 입금하라고. 또 청와대 직원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해주고요. 그러니까요. 그 청와대 직원이 전달했다는 걸로 봐서는 재임 중일 가능성이 있고 물론 퇴임 후에도 이제 뭐 직원이 있긴 합니다. 있지만 예. 그 청와대 소속은 아닐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냥 그거죠. 그냥 그 퇴임 후에 대통령 그렇죠. 예, 그냥 네. 비서가 국가에서 이제 예. 지원하는 제공하는 그 인력이죠. 예. 그다음에 2억 우리나라 편집 디자이너 중에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하더라도 책 편집 디자인을 해주고서 2억 원 받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그쪽은 문외한이라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뭐 아주 능력이 뛰어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뭐 그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억 5천만 원을 출판사에서 주고 난 다음에 5천만 원은 왜 빌릴까요? 5천만 원을 출판사에서 왜 그분한테 빌려주시는지 5천만 원은 왜 2억 5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5천만 원은 왜 빌릴까요? 네. 그거는 또 이해가 또 안 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라서 근데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너무 많은 게 쌓여 있잖아요. 청와대 직원들이 다 이제 돈 거래가 있었고 문다혜 씨하고 뭔지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이 사람도 뭐 유송화 전 춘추관장 그다음에 그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모 행정관 그다음에 경호처 직원이 다 거기에와 돈 거래가 있고 뭉칫돈이 건너갔었고 문다혜 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돈으로 또 와서 저기 한국에 집을 서울에 집을 사다가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어제 기사에 보니까 또 별장도 샀더라고요. 별장. 송기인 네. 신부의
집을 별장으로 산 거죠. 3억 네. 1천만 원이라고 그 보도에 났던데요. 네. 그 돈은 또 어디서 났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관봉권 관련된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죠. 저기 그 김정숙 여사가 국빈망본이나 영부인 자격으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을 할 때 보면 한복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브랜드의 옷을 많이 입었는데 빌려 대여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관봉권으로 옷을 샀다는 의혹도 있고 네. 네. 또 그리고 특정 디자이너의 옷을 입는데 그 디자이너의 자재를 뭐 청와대 당시에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부분도 네. 있고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죠. 네, 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도 또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다 또 한꺼번에 다 그건 별도로 중앙지법 형사 2부에서 좀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특활비로 옷값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아니다, 그 다 사비로 산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개인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뭐 몇천만 원씩 그렇게 현금이 났을까도 일단 좀 궁금하고 그리고 나중에 재산 내역 공개할 때 보면은 뭐그 줄지가 않았어요. 줄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국민들이 보시는 옷만 해도 화면에 나오는 것만 해도 이제 딱 안단 말이에요. 얼마짜리. 그런데 이제 그 재산은 줄지가 않았고 옷은 너무나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관봉권이라는 그 증언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의심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게 다 이제 관련자들이 공통된 특징이 진술 거부 또는 출석 거부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명쾌한 그 진실이 있다면 가서 진술하시면 사실이 밝혀질 텐데 일관되게 검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가서 진술 거부하거나 최근에 이제 채용 관련해서는 임종석 조국 이분들도 다 나가서 그냥 진술 거부했잖아요.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 떳떳하면 그 진실을 밝히셔야죠. 그래서 국민들을 납득시키셔야 되는 거고 자신들이 억울하고 검찰이 엉뚱한 짓 했다라는 걸 밝히셔야 되는데 그냥 그 악용될지 모르니까 진술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